자, 오늘 소개해드릴 문라이트는 G7 소식입니다. G7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주요 7개국 정상회담 혹은 선진 7개국 정상회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영어로는 그룹 오브 세븐이에요. 네. G7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개 나라가 있고요. 근데 이 G7이 현대 외교의 밀실 막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인지라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냥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위한 협력 및 결속을 높이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G7의 원래 목적은 주요 국가들 간의 경제 문제 토의 뭐 이런 것인데, 근데 왜 그거를 지네들 돈 많은 애들끼리 모여서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도 유리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것도 러시아를 쫓아내갖고 G8에서 지금 7으로 준 거 그렇죠. 아니야. 네. 그래서 뭐 G7 재무장관 회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G7 재무장관 회의는 이 G7의 7개국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유로그룹 의장, 그다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까지 대거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세계 경제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G7 국가들이 세계 경제력의 대략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영국에 의해서 초청이 됐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초청될 만큼 뭐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다. 일단 작년에도 초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작년에 의장국이 미국이었거든. 뭐 일본이 거품 물어서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못 열렸으니까 의미가 없는 건데 이번엔 영국이란 말이야. 네. 영국에서 초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또 거품을 물었는데 영국 총리가 이번에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니네 주장인 거고 싫으면 네가 오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거든. 네.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 뭐 G7에 올라갈 역량이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미 작년 들어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G7에 외놈들이. 아이 그 외놈들 얘기를 왜 믿어? 그러니까 우리 토애들이 스스로 외놈들 말을 듣고 우리는 G7 자기 없어야 돼. 우린 이미 이 G7 국가의 하나인 이탈리아를 경제적으로 제꼈고요. 네. 군사력 부분 안에서도 세계 군사력 6위로 올라갔습니다. 시민 의식도 우리가 월등해. 그리고 그렇죠. 방역은 뭐 비교가 필요 없는 일이지. 지금 그렇죠. 오늘 380명대더만. 네, 다른 나라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런 씨 토착 외국 미치게 이들 진짜. 아유. 어쨌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성명을 냈는데요. G7 정상회의의 게스트 국가로 한국, 호주, 인도를 초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및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 국가를 초청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민주주의 및 기술에 앞서 나가는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딱 찍어서 우리 얘기한 거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더하기 기술도 앞서 나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G7 더하기 3 해가지고 민주주의 체제의 세계인의 이제 60%,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에 있는 세계인의 60%를 대표한다. 이런 표현도 영국 총리가 덧붙였습니다. 자꾸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누가? 아니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네. 댓글에 그렇게 써요. 아니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다 모였는데 공산주의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왜 초청해 이러냐. 나 처음 들었네. 우리나라 공산주의. 나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네. 우리나라가 정말 메카시즘에 휩싸여갖고 최악이다, 지금 최악 진짜. 이 동족 간의 교류도 지금 눈치 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디다 공산주의를 갖다 들이대. 어쨌든 말이면 다 말인. 그리고 줄 알고. 한반도는 공산당이 없어 이 사람들아. 북한에 공산당 없어. 노동당이야. 무슨 얼어 죽을 공산주의야. 공산당은 중국이야. 네. 그래서 중국은 G7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러시아도 없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G7에 우리가 참가를 하게 되니까 중국과 사이가 나빠질 거다. 또 이런 걱정을 해주시네. 네, 이런 전망이 또 있습니다. 기사로 한번 볼게요.
언제부터 영국. 중국 걱정했다고 이 새끼들 진짜. 동아일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빼고는 다 걱정해줘. 네. 예. 영국 G7 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초청, 중국 견제, 민주 10개국, D10 본격화. 지난해 5월 영국은 5G 이동통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D10 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을 내놨다. 화웨이의 5G 장비를 둘러싸고 스파이 논란이 커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G7과 한국, 인도, 호주가 손을 잡는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로이터는 영국 정부가 이 구상을 워싱턴에도 전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해 G11으로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G7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러시아까지 합해서 그렇죠. 그렇지. 네. 러시아를 복귀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네. 근데 그리고 브라질까지 넣으려고 그랬지. 브라질도 넣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미국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랬고 지금은 보리스 영국 총리가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러시아는 빠졌어요. 호주는 있는데 그러면 대놓고 이제 반중국 저기 세력을 구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 대통령도 만약에 이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놀라운 건 영국이 중국이랑 그렇게 네. 사이가 좋은 상황 아니 영국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땡겨 쓴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떼먹을 생각인가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 반중을 왜 영국이 나서가지고 하고 있지? 그러게 말이야. 뭐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들, 중국 자금들을 전부 토해내고 뭔가 이제 다른 거를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지금 영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 금융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금융업을 움직이고 있는 게 중국 자본이에요. 이게 이제 그 상하이하고 같이 연결해 놓은 홍콩 아니죠. 런던하고 상하이를 연결해 놓은 그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영국에서 운영되는 자금 조달을 어차피 브렉시트 했으니까 그쪽 아니면 이제 사실 돈이 들어올 구석이 없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영국이 이렇게 치고 나와. 그러게요. 이건 뭔가 대안이 있다는 얘기. 잡았나? 뭘 차이나 잡았나? 머니를 대체할 뭔가를 잡았나? 그러니까 뭘 잡았지? 우리는 돈 없어서 우리는 돈 우리는 없는데. 아닌데. 근데 차이나 머니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면 중동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중동이나 뭐 일본? 아니야, 일본은 아니야. 일본도 더더욱 돈이 없고 지금 이제 여기 새롭게 참가하는 국가들끼리 내가 보기에 우리끼리 코인 하나 합시다. 코인? 라는 제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코인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기 화폐를 가상으로 그래도 돌려버리면은 디지털 화폐를 돌리자고 하는 거지. 현실에 통용되는 화폐는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그거는 사실상 이제 퇴출 수준을 받게 와우.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국가 간 화폐니까 요 10개국이 모여서 우리끼리 돌려 씁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세계 경제의 60% 이상을 쥐고 있는 국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와우. 그 운영 자금이 이 기축 통화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기축 통화를 바꿔버리면은 일단은 미국도 약간 힘이 빠지겠지만 미국이야 뭐 워낙 영국하고 끈끈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할 부분이고 중국이 제일 문제겠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 현실적으로 그냥 돈을 제일 많이 뿌려놓은 데가 중국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가 국제화폐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불편한 것도 많단 말이야. 그렇지. 또 물론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이런 방식으로 믿을 수 있는 10개국 민주주의 10개국이 모여가지고 대한 디지털 화폐를 영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게 된다고 치면 기축 통화의 어떤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을 그렇죠. 줄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류의 내용이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게 되게 가능성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영국을 버티고 있는 기관 산업 자체가 지금 금융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브렉시트 하면서 영국이 완벽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의 어떤 런던이 사실은 금융 최고에서
빠졌어. 그렇지. 이제 떨어졌단 말이야. 그 지위를 잃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국이 이렇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국 경제가 타격이 굉장히 심할 거다. 그래서 브렉시트 자체가 영국 경제에 주는 타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거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어차피 우리가 금융 중심지로서의 그 어떤 우선순위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걸 확 디지털 화폐로 가상화폐로 그렇지. 돌려버리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호주가 필요한 거예요. 호주는 뭐 자원적인 부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블록체인이거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표준화, 그러니까 표준화 기술을 갖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는 의장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가상화폐, 이걸 또 국제 디지털 화폐로 전형하기 위한 기본적인 표준 기술과 운영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축통화국에 못 들어가 있잖아. 달러 그렇죠. 기축통화국에 IMF 주도로 돼 있는데 만일 이러한 그 가상화폐 시장 또는 가상화폐 광역이 열린다고 치면 이건 100% 운영 관리는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관련한 거 그렇지. 엄청 큰, 강조를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도 방역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왜냐면 이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국가들이 되살아나려 그러면 뭔가 자본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국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져 버린 달러로 갖고는 이걸 못 하니까 이걸 바꿉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중국도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랑 합치고 일본이랑 우리를 끌어들여갖고 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있다는 거죠. 영국이 앞서가는. G10이. 네. 왜냐 그리고 사실은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고우면이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좀 바보 같던데 그 사람. 우리 바보 같다 생각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정치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 있고 흔히, 그러니까 뭐 외교적 멘트 할 줄 아는 사람의 정치인이 총리면은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한다고. 왜냐하면은 영국 내에서 반발이 있을 거야. 영국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다이렉트로 차이나 머니와 완전 밀접돼 있는 영국 내 기업인들, 경제인들의 반발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정치인들, 인사이더 정치인들은 눈치 엄청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럼 못 밀고 나가요. 근데 보리스 존슨 약간 이분도 또라이인데 약간 다른 차원의 또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안 봐요. 눈치 안 보고 본인이 하고. 이 사람 총리가 막 머리도 안 깎고 히피같이 막 더벅머리 해갖고 나오는 거 보고 머리 좀 이상해. 양아치인가 막 그 생각을 좀 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약간 자기 세상에 사는데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티튜드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게 되면 이제 영내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협정 맺은 나라들끼리 돌려 쓰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범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내 국가들이 쓰면서 기존에 있는 화폐를 쓰면서 국가 교역에 대한 것만 이걸로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수출을 주고 받는다든지 뭐 차관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나라들 안에서만 쓰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이미 미국도 카나다, 멕시코랑 이걸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고 중국도 이제 실제 러시아하고는 그 온라인 상거래를 이걸로 해서 풀었어요. 그 가상화폐로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일에 이게 이번에 주제로 들어가게 된다고 치면 방역 이외에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 기술, 미래 어떤 산업 분야 안에서 한국의 비중이 또 한 번 확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이 10개국 중에 이걸 제일 못하는 나라가 결국은 일본이거든. 인도도 걔들보단 나아. 인도도 IMF 국가라서. 맞다. 인도도 IMF.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걸 갖고 한국이 이런 자리를 꿰차게 된다고 치면 죽고 싶을 걸. 스가는 죽고 싶을 거예요. 네. 이게 왜 우리가 냉전 체제에서 미국 1강대국 체제로 갔다가 1국 체제로 갔다가 지금 다시 블록화되면서 다극 체제의 느낌으로 약간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네, 근데 이게 다시 이 통합. 근데 통합의 원료가 통합의 원료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결국은 민주주의인 네. 거지. 자기 세력의 그거잖아. 누가 우리 편 많이 끌어들이나 이거잖아. 그럼 이게 먼저 선행돼 버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끌어들이려고 하도 뭐 돈 든 놈이 없는 거야. 그렇지. 돈 가진 놈이 없어 주변에. 그래. 네. 그렇게 되면서 지네들은 거래도 못해. 왜냐면 영내 코인 안에 영입을 못하게 되면 그렇지. 거래도 못하게 되는 상태에서 단절이 돼 고립이 되거든 경제가. 이거는 되기만 하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대박이에요. 대박이지.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 애들이 우리한테 물건 안 사다 쓸 거 아니거든. 아, 그렇게 못해요. 중국이.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거기 갔어? 나 이제 한국이랑 무역 거래 안 할 거야. 그래 한번 해봐. 니들이 지난 4년 5년 동안 한국한테 한한정 내려갖고 무역 거래 줄여가지고 도대체 니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당장에도 한국 반도체 없으면 화웨이를 비롯한 화웨이가 아니지 중국 내에 있는 거의 모든 IT 기업들이 지금 서게 생긴 판인데 그 한한령 안에서도 반도체는 건드리지도 못했잖아. 그 이외에 제재한다? 우리 다 나왔어. 롯데, 현대, 삼성 다 나왔어 거기. 반도체 공장 일부랑 2차 전지 공장 일부 빼놓고는 중국 완전히 탈출해갖고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야. 할 테면 해봐. 이렇게 가게 된다니까.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이 고립되는 게 단순히 지금 이 G7 플러스 3에 이제 국한되는 게 D10을 아니에요. 앞으로 D10으로 가는. 그러니까 D10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지금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1대1을 통해서 차이나 머니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잠식당해서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돌파구예요. 그렇지. 이게 하나의 돌파구예요. 그러니까 차이나 머니의 이 족쇄에서 못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뺏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돈 줄 때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새 은행이 생긴 거야. 저희를 여기에 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이나 머니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여기 힘을 뺄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요 D10에서 출발하는데 이 D10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고립화가 심각해지는 거야. 예전에는 돈만 믿었거든. 야 우리가 뿌려놓은 돈이 얼마인데 니들이 감히 우리한테 등을 돌려 못해라고 했는데 다른 화폐로 묶어진 블럭이 더 커져버리게 되면 차이나머니 이거는 우습지. 우스워지는 거예요 진짜. 세계 경제 60%라니까 D10이 지금. 와우. 이대로만 묶어지면. 네. 그러면 저희 D10 쪽에 줄 설게 하는 나라들 이제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얘들이 여기 줄을 서려면은 기술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하고 제일 먼저 친해져야 돼? 한국이랑 그렇죠. 친해져야 돼. 블록체인 기술 배워가야 돼. 우리나라 다 네. 몰려옵니다. 우리나라가 그 비트코인 이 난리를 치면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시장 중에 가장 활발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야? 사고를 안 쳐. 그만큼 안정적인 기술을 가지고 보안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래 안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게 한국 거라서 외국에 있던 비트코인 애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날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영향력이 상상력을 초월해질 겁니다. 진짜 이게 다 문재인 그럼요. 대통령이 대통령만 잘 지킵시다. 진짜 네. 정말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야 정말. 네. 예.